안녕하세요. 무의단 사람들 원성우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이렇게 멀리 숲속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 보석 같은 일신 분들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생명협동 교육관이 생기고 나서, 건립되고 나서 첫 공식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신 분들도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여기에서 이제 그 개관 준비를 해왔고요. 개관을 일주일 앞두고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포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림과 공간 이야기, 당신이 꽃 피웠으면 좋겠어요를 주제로 세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앞으로 여기가 모심의 공간, 살림의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포럼에 앞서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제외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을 건립하는데 아주 큰, 정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원주시 주화자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시 경제진흥과장 주화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님께서 지대한 기여를 하셨다라는데 그런가요? 제가 10cm 커졌네요.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건물이 다 준공이 되고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 생명교육협동관이 건축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여기 행구동에 이렇게 경치 좋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제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원주로서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를 드리고요. 원주가 여러 가지로 어떤 생명협동의 메카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의 메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관이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되어서 그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공간 활용에 대한 제언도 해주시고 또 건축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심상덕 이사장님, 황덕은 교수님, 김찬수 이사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자님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행사 준비, 우리 생명협동 교육관이 이제 다음 주에 개관이 됩니다만 그동안의 준비에 아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개관 기념으로 만들어진 포럼이 오늘 많은 제언들도 좀 해주시고 충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여기 이제 그 관계자분들하고 원주시하고 여러 가지 좀 협의를 거쳐서 좀 더 생명협동 교육관이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식구들이기도 한데요. 무의당 사람들 심상덕 이사장님과 이사분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무의당학교 이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현주 원주생협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 대표님이자 신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희경 중천철학도서관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종남 사회적협동조 원주 걷기의 길 문화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국인 원주 청년생활연구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 빠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흥도군 생명협동 교육관 관장님 발제를 시작으로요, 오영근 교수님과 이선철 감잡고 스튜디오 대표님의 발제가 이어지겠고, 잠시 쉬고 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도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백신을 맞아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치악산 밑에 있으니까 가을도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2달 준비했는데요. 저 사무실에 앉으면 딱따구리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관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무의당 모임에서 이 교육관에 대한 생각은 202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의당 선생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되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협동은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어주셨죠.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면, 가까이 모이다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많이 한 분들을 보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으셔요. 근데 그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갈등을 치유하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갈등이 있어도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가는 방향이 같으면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헤어지는 순간 뿔뿔이 흩어지죠. 그럼 공동체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의당 장희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님이 카톨릭 여기 부임하셔서 65년도에 여러 가지 공부 모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지학순 주교님이 뒤에 앉아 계셨대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카톨릭도 굉장히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요, 갈등이 생깁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서 그때도 2003년도에도 얘기가 됐지만, 한때는 저희 무의당 모임에서 모금도 해봤어요.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가 맡기 어렵습니다. 사회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무의당 학교도 2012년에 시작을 했죠. 올해로 10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퍼지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느껴진 건 뭐였냐면, 사회적 경제도 넓어지고, 협동조합법도 생기고 이러면서 2019년까지 우리 네트워크 식구들도 오셨을 텐데 원주로 방문한 분들이 10,000명이 넘으셨어요. 그죠? 15,000명 가까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기념관 들리고 그러면서 숙소가 없는 거에 대한 하소연이 있으셨어요. 숙소를 잡아드려야 될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여기 이제 웰딩 콘테일이라는 걸 시작으로 4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원주시 의회, 강원도 아주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해주셨고, 특히 감사한 거는 원주시의 직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자료는 이제 운영 계획서 낼 때 했던 것이고,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있나요? 예. 하여튼 원주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아마 원주보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더 많이 커집니다. 그런데 원주로 오는 분들의 느낌은 뭐냐면, 원주가 무의당 장희순 선생도 계시고, 또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이 굉장히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본향, 고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원주도 많은 단체들, 사회적 기업, 마을들, 협동조합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명협동교육관의 가장 큰 역할은 이게 전국에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좀 돼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활동가를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가 하나하나가 마을을 바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1차적으로는 이런 대안운동, 사회적 경제 영역, 협동조합, 마을 또는 이 녹색운동,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평생 이 길을 가고 싶다라는 활동가가 여기서 꽃피우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에서 와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노동운동이 한창일 때 서울에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게 노동운동가들의 활동가를 키웠거든요. 그처럼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이러한 그 기후위기,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불평등, 이런 문제를 본인들이 나서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난다면 그 활동가들을 어디선가 지원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들의 공간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 생명협동교육관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공간이 저희들이 준비를 약간 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주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또 1년에 지원금도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리인 역할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참석한 분들이 여기에 주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고, 가능한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여튼 여기 지금 숙박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새로 지은 건물이고 옆에 건물이 웰딩 컨테인 건물인데 숙소는 18개, 그 다음에 2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1층에 가보시면 무의당 선생의 약간의 기념 공간이 있고 공유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뜰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뜰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여기서 좀 작은 공연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광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인데 50평, 100평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교육장, 그리고 2층에는 카페면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거를 좀 자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예, 이거 하여튼 운영 구조고요. 저희들은 8명입니다. 기획 운영실에 4명, 교육실에 4명, 이렇게 4분씩 있고, 지금 그 예산 담당 빼놓고는 다 모셨어요. 근데 대체로 약간의 경력 있는 분들이 다행히 들어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콜을 하면 아마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지금 저 홍만석 선생처럼 미디어 담당인 분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상 만드시고 싶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그리고 연구소는 만들었지만 아직 저희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면 가동을 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오늘 얘기 드린 이게 본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 계획서를 낼 때 4개 또는 5개의 주요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생명협동교육의 기본 교육이죠. 그거는 이제 생명 사상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의당 선생의 사상을 먼저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협동교육의 역사, 그리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의 기본 교육도 있죠. 이거는 사실 사회적 경제 지원 네트워크나 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철학적 관점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외 공동체 기본 교육인데 이거는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까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의당 학교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정기 교육만 했습니다. 봄, 가을로. 이번에가 20회.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공동체, 그래서 비트코인, 또 플랫폼 경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걸로 지금 구상을 해서 어제 홍기민 박사하고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하여튼 정기 교육이 꾸준히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을 가능하니까 캠프 교실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멘토 스쿨을 만들까 하는데요. 무의당 학교가 10년 가까이 오면서 여기 와주신 전국적인 강사분이 120분이 넘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잘했던 분들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홍기빈 박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경제학. 그래서 홍기빈 박사와 함께하는 6개월 코스 이런 걸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1박 2일로 모이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아마 이번 달 안에 짜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전문가를 위한 거예요. 전문 활동가가 될 분들, 또 그쪽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해서 한 20, 30분을 모시면서 이 멘토스쿨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 아주 여러분들이 모시고 싶은 분들하고 여기서 같이 1박 2일 하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장소를 만들까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연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화 프로그램인데요. 어제 목요일 날 이 둘레길에서 무의당 숲학교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교육관이 성공을 하려면 이 옆에 있는 둘레길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장하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커요. 주말 되면 여기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카페도 올 것이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생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취약산 생태 교육은 아마 저희들이 책도 좀 만들어서 교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이나 도시에 대한 재생 이런 교육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생명협동 포럼을 1년에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들 말고 시민들이 아이디어 내는 공모를 해서 원주시에서 예산을 좀 주거든요. 저희 프로그램비로. 그분들을 지원하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도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젊은 분들이 여기서 나와서 10분, 20분씩 톡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누구나. 내가 발언하게, 젊은 분들이. 그리고 숲마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들하고 가장 가까이 지낼 기후문화 대응센터 또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강원도 사경 등등 문화재단, 창의도시 뭐 이런 데하고 스토리텔링을 여기서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기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술적인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는 뭐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얘기 들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원주 지역에 연계된 단체들과 함께 하는데 저희들은 마당 역할만 하겠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는 지원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국 번역도 이 무당 선생의 아우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원주에서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활용되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간 표인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생명했던 기본교육부터 해서 쭉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아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기본 틀이고 의견을 주시면 새로 좀 변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예. 여기가 저기 부산에 있는 그 부산 센터 저기 카톨릭 센터인데요. 여기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이 1961년 5월 며칠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신영협동조합을 했습니다. 그때 신영협동조합을 성가 신영협동조합인데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주 지역에 너무너무 많은 시민들이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너무 고리되고 묻자가 많아서 그 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게 신영협동조합인데 한국 신영협동조합의 발생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의당 장희순 선생님 글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협동은 교육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관이 그러한 그 마당 역할이 잘 되기를 저희들은 심부름만 잘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사실은 생명협동 교육관이 그 우려와 기대 속에 지금 이렇게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 황보를 중심으로 원주가 크게 뻗어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멋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여기 그 사실은 마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미숙해갖고 그 카페에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복합문화 공간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카페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이크는 교육장에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마이크가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곧바로 마이크를 설치하도록 원주시청 박희정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오영근 교수님의 그 생명협동 교육관의 공간의 시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을 제목으로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을 조금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로.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키가 작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얼굴이 저하고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초면인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우선 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호서대학교를 정년퇴직을 하고 우리 황 교수님과 여기 김 교수님 또 여기 아시는 분들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관 건축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 뛰는 그 마음으로 원주를 올 때마다 이 건축이 어떻게 될까, 또 이게 건물이 보통 건물이 아닌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늘 걱정과 또 뭐 희망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건물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생명협동교육관의 공간을 아마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제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성,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이 건축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 보통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건축과에서 강의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서양의 건축 철학을 기본으로 배우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뭐 공간의 기능, 또 뭐 미,
미학적 개념 뭐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이게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건축들입니다. 그래서 뭐 비례를 어떻게 둘 것인가, 뭐 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 건물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가장 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런 교육관을 여기다가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지금 코로나19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이 이런 전염병을 만들게 된 원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의 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호주가 불타고 코알라가 막 불타서 뛰어다니고, 또 시카고에 뭐 폭설이 내려갔고 사람들이 막 주기적으로 이런 인류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열대우림이 파괴돼 갖고 오존층이 구멍이 뻥 뚫리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아주 이 심각한 현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한번 건축적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생명협동교육관의 건축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 배경을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안에 그 답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교육관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을 지는데 수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집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산업화,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적인 관점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살아왔던 조화로운 마을의 삶이 깨지고, 인간과 인간들이 함께 따뜻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마을 공동체의 의식이 깨지고, 또 단순히 집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집을 지으다 보니까 도시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집을 지을 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한 집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이 부정적인 현상을 낳게 되고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이번 건축의 가치, 의미와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함께 생명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건물에다가 그런 것들이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해서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육관의 가치와 건축의 가치가 어떤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모니.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이 건축 디자인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생의 공간입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집을 지으면서 자연과 조화된 집을 지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고 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삶의 가치와 이런 지적 통찰력을 같이 고양하고 이런 건축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집은 우주였고요. 또 하늘과 땅, 자연이었습니다. 집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사람의 감각과 체험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었고요. 집 안에서 사람과 세계와 우주로 우리의 인간들의 상상과 생각을 무한하게 확장시켜주는 즐거운 놀이터이기도 했고요. 또 함께 집에서 살면서 삶의 가치를 깨우치는 학교이기도 했고요. 또 함께 지혜를 체험하는 공생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옛날에 건축이 가졌던 마을의 삶의 가치를 갖는 공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협동의 공간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협동이라는 말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그것을 공유하는 프로세스, 사전적 의미는 또는 구성원의 협력 결과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개인의 총계 이상이 되는 것들, 또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나누는 것, 또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하는 것, 또 나와 이웃, 이것도 함께죠. 또 긍정의 가치도 함께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교육관, 생명협동교육관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또는 건축에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큰 컨셉의 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조화로 이 공간 안에서 수많은 사유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환경이 지속 가능성을 창출하는 공간 또는 창의성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공간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공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생명사상을 교육하는 교육 공간으로 공간이 채워져야 되고, 그 안에 이것들은 행정실, 연구실, 회의실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의당 선생님의 삶과 생명사상을 담은 공간입니다. 이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카이브나 영상 제작실, 자료실이나 서고들이 배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유주방 1층에 그 다음에 카페가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왼쪽에 큰 건물, 이 좌측 건물은 모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텔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가진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시는 거, 없애서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왼쪽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공간이 새로 지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공간과
새로 된 공간을 하나로 묶는다. 두 개를 조화시킨다. 함께 한다는 의미로 가운데 부분에 장일순 선생님의 그 시각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큰 건축적인 컨셉은 제가 스케치할 때 왼쪽에 모텔 건물이 다시 재생을 하고 오래된 건물과 오른쪽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이 건물은 그런 컨셉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면은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여기가 이제 증축된 건물이고요. 이 기존 건물과 증축된 건물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그래픽이, 큰 그래픽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 요 앞에는 그 선생님의 그 그래픽된 부분에 제가 관장님께 꼭 나무 세 그루를 심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선생님의 그 시각적인 그 모습이 콘크리트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생명이 있는 나무에 비춰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나무 세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그 세 그루가 잘 자라서 아주 높이 좀 크고 푸르르게 이렇게 돼서 선생님의 그 시각적인 것이 거기에 어우러져서 이것은 끊임없이 이 공간이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저 멀리서 쳐다보면 낮과 밤의 모습도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들이 하나하나 기능들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어울리고 서로 같이 체험되고 사유되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단면도고 도면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큰 건물은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다리로 이렇게 연계가 됐고요. 이 앞부분이 그 큰 우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래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이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나무 세 그루가 여기 있는 공간이고 이 앞에 지금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건물과 왼쪽 건물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층 카페가 있는 지금 저희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연구실, 사무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층 부분, 3층 부분이 이제 이 위에서부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아까 관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위에 루프 공간도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여기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층까지 되고요.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도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과 왼쪽 이건 뒷부분이죠. 저쪽 들어오는 부분 정면도 이거는 좌측입니다. 이게 오른쪽이고요. 여기 이제 전면부에 이 부분이 지금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건 이제 전체 단면도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신 오영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교육관의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들어보니까요. 무희당 선생님이 지구를 생각하게 되고 우주를 생각하게 되고 또 무희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락 하나 속의 우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관이 협동하고 공생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관장님 이하, 우리 이사장님 이하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영어가 있어서 발음이 잘 안 돼요.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님의 문화공간 스페이스를 주제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카메라를 지금 중계를 하고 있어서 적당히 거리는 떨어뜨려야 되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환경은 너무 좋은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주어진 공간의 상황이니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굉장히 소근소근 말하는 스타일인데 생긴 것과 달리 열심히 외쳐보겠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안 들리시면 저한테 막 이렇게 손짓을 하세요. 안 들린다고. 예, 그러면은 사실 요령껏 해보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더 빨리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인쇄하시는 자료집에 넣으시라고 오늘 다 이야기할 내용 이상으로 조금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 특강이나 포럼 같은 걸 올 때마다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무슨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보람으로 오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따가 끝나고 또 말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감자꽃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인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참 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쓰기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 전공이 조금 특이한데요. 제 전공은 예술 경영, 문화 기획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대학은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고2 때까지 당연히 음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을 하다가 이제 사회학과를 가서 기왕에 예술에 관심이 있으니 직접 이렇게 예술을 하는 것보다 기획하는 일이 재밌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보지 않고 이 분야의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공연 기획 분야도 있고 또 미술 전시 기획 분야도 있고 요즘 또 중요한 축제 기획, 극장 경영, 박물관 경영 이게 다 저희 분야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주로 공연 기획 분야를 좀 오래 했었고요. 20대 때에는 김덕숲의 사물놀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물놀이를 창안하신 그러나 저는 장구채를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다는 그래서 사물놀이 연주단의 기획으로 정말 전 세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그때 1994년도에 충청남도 부여의 폐교를 활용을 해서 사물놀이 학교를 만든 적이 있고요. 97년도에는 경기도 양평의 폐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자꽃 스튜디오는 바로 옆 동네에 강원도 평창에 아주 시골 산골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0대에는 요즘 흔히 시쳇말로 청년 창업을 해서 서울에서 대학로에서 청춘을 보내면서 음반도 제작하고 극장도 경영하고 하면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자우림이라든지 긱스라든지 롤러코스터, 윤상 이런 상업적인 일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 기획을 한다고 하지만 전통문화나 순수예술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으나 또 상업적인 컨텐츠,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도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에는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제가 잠시 대학원 공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런 공부를 할 데가 없어서 영국의 런던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학교 얘기를 왜 하냐 하게 되면은 이 나라, 이 도시의 특성이 가끔 들으시겠지만 옛날 건물 재생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옛날 발전소를 개조해서 미술관을 만들기도 하고
저도 인턴을 하는 동네가 조금 슬럼가 같은 동네였는데 거기 옛날 공회당 건물을 개조한 문화공간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제 전공이 그렇기도 하고 살기도 폐교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나 또 지자체나 각종 다양한 기관에서 옛날 건물, 안 쓰는 건물, 용도가 바뀐 건물 재생 전문가로 소문나서 제가 졸지에 전국 폐교 전문가가 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쓰신 어떤 어르신께서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분에 비해서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선철 씨 같이 젊은 사람이 우리 전국에서 폐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심점이 돼가지고 문화공간을 활성화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이름은 지어놨다고 전폐련이라고 이러면 아니 물론 의도는 좋지만 이름도 좀 그렇고 저보고 부회장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또 시키면 회장을 하지. 그때 회장은 본인이 하셔야겠다고 그런 게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간이 너무 좋고 학교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전임 교수는 그만두고 연세대학교, 뭐 경희사이버대학교, 국민대 이런 데서 겸임으로만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 이 장점이 정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요. 특히 저는 이제 모교가 연세대학교이긴 한데 그런 인연 때문에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에서 역사문화학과에서 과목을 주셔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주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공부하고는 약 50여 명의 학생 중에 원주가 집이거나 고향인 학생은 2명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목청을 높여가면서 야 나도 그러하니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원주에 대해서 또는 원주의 여러 가지 공간이나 원주의 역사, 자원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금요일 날 끝나면 셔틀버스 타고 서울 가기 바쁘고 월요일 날 최대한 늦게 오고 그나마 요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배정해 주셨는데 금요일 오후 2시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이 악마의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과목이 문화기획, 실무론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매우 좋아하면서 수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2년째 4학기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만날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짧은 시간인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서서히 기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잘 운영됩니다. 그럴 자신은 없어요. 아까도 우리 관장님께서 한 바퀴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99% 우려가 더 커요. 아니 이게 무슨 부정적인 얘기, 좋은 포럼 자리에서 이게 뭐 분위기 망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하나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와 시간이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강원도라고는 등산 오는 것 이외에 올 일이 없었는데 자연을 좋아해서 그 김독숲의 사물놀이 일할 때 경험을 살려서 평창의 폐교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한 2년간은 방 하나 그냥 고쳐가지고 집으로 쓰다가 그 당시 지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오셔서 이렇게 별장처럼 쓰지 말고 문화공간으로 바꾸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교육청에 임대료 내고 집으로 쓰던 건물을 군청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건축가 이종호 교수라고 돌아가셨는데 한예종 제 절친인 교수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한 지가 금년이 딱 18년이 됐습니다. 발음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18년이라는 세월, 제가 평창에 간 지 20년 이러다 보니까 30대 청년으로 와서 4년 뒤면 환갑이 되는 나이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저는 사실 군청하고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따로 예산을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내는 돈도 없고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오는 돈도 없고 가는 돈도 없을 때 아주 담백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간에 벤치마킹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공무원하고 운영할 분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 대표가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제 팔을 잡아 끌더니 군청에서 예산 지원 안 받는다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데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군청이나 시청이 감동을 받고 그 예산을 많이 지원했구나 이 목적이었는데 정작 와서 저희 예산 지원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적에 어긋나서 그랬는데요. 이 말씀도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대단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도덕적 책임도 따른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금이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가히 하나의 복합 문화공간이 가질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종합 백과사전처럼 게스트하우스, 숙박업, 카페, 요식업, 공유주방, 교육실, 심지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실, 제일 작은 거는 관장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 공간이 주민들도 사랑하고 전문가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좀 왔으면 좋겠고 약간의 좀 수익도 있으면 좋겠고 자연 친화적인데 모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충돌 요소가 맞는 것에 최적화 조건이 무엇인가 찾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술 경영 중에서도 공간 기획, 공간 마케팅을 하고 이제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요. 저의 같이 일하거나 연구해야 되는 파트너는 아까 교수님처럼 건축가도 있고요. 특정 장르의 전문가도 있고 호텔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음식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른바 요즘 흔히 얘기하는 협업의 묘를 살리는 것이 공간 기획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근사하게 잘 지어놓으면 거저 돌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 하나, 화장실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화장실에 똥딱지 닦는 거, 휴지 떨어진 거, 손님 왔을 때 응대하는 거, 비 왔을 때 하수구 막 자연하는 거, 겨울에는 동파 걱정, 여름에는 수해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묵묵히 어디선가 희생적으로 공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게 되면 다 와서 공간을 누리려고만 하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18년간 감작포스트 운영하다가 드디어 지난 8월 31일 날 매 2년마다 위수탁 계약 갱신을 하다가 요번에 종료했어요. 그런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싸워서 종료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시즌 1을 준비 잘했으니 시즌 2는 이른바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운영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시골도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면 좋겠다. 이래서 연착륙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려 18년을 집으로도 쓰는 정든 공간이니 상실감이나 서운함이 없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너무 홀가분하고 요새 시원을 해서 산천 경계 유람을 하면서 제주도 갔다 울릉도 갔다 이제 뭐 청소 안 해도 되고 혼자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 없으니 인건비가 따로 없고 제가 악착같이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우쿨렐레를 하시든 사진만을 하든 정리해서 나가시면 그만이고 늘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그냥 와서 둘러보시면 되고 꼭 필요한 방문자나 예정된 계획들은 예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물리적인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품이 들어갑니다. 자꾸 좋은 얘기하라고 자리를 주셨는데 걱정되는 얘기만 하니 원망하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 주셨는데 약 5분 남았습니다. 저 많은 슬라이드를 언제 얘기하려고 하나 연명하지 마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그래서 제 소개를 했고요. 감작고 스튜디오의 모습도 봤는데 아직 그만뒀지만 인터넷에서 무수히 많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보고 제가 그저께 그래서 군청에서 저희가 문화도시 원주는 선정됐잖아요. 평창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또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한참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중간에 감작꽃을 그만두니 이 현장 평가 오실 분들한테 혹시라도 안 좋은 인상을 줄까봐 마치 제가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 군청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너무 잘해주신다고 감사패를 줘버리셨어요. 이게 강원일보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돼버렸어요. 감사패의 문구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감사패 문구 중에 문장이 제일 긴데요. 가시는 일, 가시는 길, 뭐 지려밟고 마치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아니 이게 추모사지.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저 안 나간다고 감작꽃의 계약이 종료될 뿐이지 평창 주민들은 계속 살 거라고 그래도 그냥 다 웃음바다가 됐어요. 너무너무 비장한 감사패를 주셔가지고 이거 마치 문화도시를 앞두고 저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밀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 문구에는
알게 모르게 제가 공간을 유지하느라고 애썼던 공무원들의 마음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입 공무원이 이제 국장님이 되시고 들어올 때 과장님이 할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히 공공의 공간은 마케팅적으로 수익이 잘 난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공에 의존만 해서는 또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요즘 좀 어려운 용어로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와 시청과 또 많은 주민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양 강좌라고 생각하고 적어봤어요. 문화 공간이 도시에서 발전한 모습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용어는 어차피 안 보이시죠? 나중에 보세요.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비슷한 용어를 혼재해서 쓰는데 공간, 장소, 시설, 건물, 현장 다 저는 학교 수업을 할 땐 좀 구분을 합니다. 멋진 공간인데 예를 들면 시설이 잘 돼 있어. 우리 그럼 현장에 한번 가볼까? 그 건물이 옛날엔 모텔이었대. 이런 식으로 용어에 따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또 아까 우리 교수님처럼 시적인 표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흉내를 내보면 이곳이 멋진 공간이 되지 기능적인 시설로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은 말장난 같지만 시설은 기능이 중요해요. 오늘은 너무너무 멋진 공간인데 마이크가 없어서 조금 강의하기는 어려운 시설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 공간은 뭐 구분이 있는데 결국은 비일상 공간이죠.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연구하고 창작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간은 요 빨간 글씨만 보시면 좋은데 자산적 가치보다 자원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자산적 가치는 요게 평당 얼마인데 얼마에 매입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었으니 몇십억짜리 건물이야. 이건 자산적 가치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거는 100억 주고도 200억 주고도 못 팔아 라고 할 때는 자원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공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문화공간도 있고요. 생활문화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이 있는데 영국 영어로 복합문화공간을 아트센터는 컬처센터라고 하는데 복수형을 붙인 이름이 있어요. 세 가지 장르 이상의 문화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 만약에 여기서 오로지 미술 전시만 한다고 하게 되면 단수형 침 뱉으면 안 되니까 단수형 아트센터가 될 텐데 우리가 아트센터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안에는 연구도 있고 미술도 있고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던 것이죠. 제가 시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15분 칼같이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공간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잘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도시는 그동안 문화공간을 많이 발전시켜와서 선진국들은 이른바 창조공간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는데 전형적인 창조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얼른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넘길 수 있는지라도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니까 제 발표가 조금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게 사업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건축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명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그러한 것 이외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간은 상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저 공간이 옛날에 모텔이었대. 근데 지금은 이렇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이 지역의 상징물이 되는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단지 시설이 크고 화려해서만 상징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술 공간으로도 잘 발전되기를 바라요. 근데 예술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이런 사회운동이나 인문학도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사진은 제가 오늘 문희당에서 초청해 주셔서 원래 강의 자료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1년 이상은 써먹을 수 있는데 직전까지 다 업데이트 했어요. 최근에 강원도 사례만 다 갖다 놓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추운 겨울날 와서 보기도 했고요. 이 무의당 분들 같이 모시고 감자꽃도 오시고 다른 동네도 소개해서 갖는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최근에 강원도가 문화볼모지에서 가장 핫한 문화공간이 많은 지역으로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 그런 사진들이고요. 생활문화, 명주예술마당, 왼쪽은 가나자와 일부러 비교해 보시라고 외국의 사례와 강원도의 사례를 이어붙였는데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요. 장소적 특성, 이거 남이섬 모습이고 전통문화를 잘 살리는 일, 전통은 꼭 문화재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리랑 공연센터, 이건 구마모토의 북락구 인형극장, 그 다음에 재생, 칠성조소소, 이따 시간이 되면 한 30초짜리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공간이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을 잘 예술적으로 재생하면은
핫 플레이스 될 수 있다는 것을 속초의 칠성조선소라고 하는 옛날 조선소 재생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 이 안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축제, 강릉의 월성회관이라는 곳 앞에 사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 축제하실 수 있어요. 멋진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관광, 우리는 관광객 안 받아.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관광객을 투어리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지터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문자는 많을수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우리는 돈하고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요. 당장에 앞에 식당도 훨씬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저희 때문에. 그 다음에 활성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들르게끔 만드는 일. 이게 굉장히 무식하게 표현했지만 once attracted. 옛날 이주일 선생님이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 네. 일단 한번 와 봐야 돼 여기를. 뭐가 있는지. 두 번째, 와서 가치 있는 체험을 하는 일. 오늘 거기 가길 잘했어. 오늘 도움이 됐어. 공부 많이 했어. 즐거웠어. 그래서 좋은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일. 스프레드 아웃 전략이라고 하는데 홍보는 무의당 사람들이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왔던 사람들이 홍보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그걸 다 홍보하고 있어요? 온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진짜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도 좋고 프로그램, 전문 인력, 마케팅, 관객 개발, 이벤트 활용, 지역자료 연계, 관광 연계, 생태 중시, 유휴시설 활용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강의하기 약장수처럼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죄송합니다. 지금 30초 정도만 영상을 보면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칠성조선소 틀어주면 돼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의 역사가 예술로 탄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좋은 사진과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공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개관 포럼 이후에도 좋은 스토리를 많이 만드셔서 무의당 사람들 버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동영상 보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대로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려가 싹 사라졌었는데 이상철 대표님의 그 냉철한 그 진단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쉬고 5시 20분부터 다시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시설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황도근 관장께서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고 5시 2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